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류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류 분석, 지금 상담 이론 하고 있죠? 교류 분석해서 이게 Transactional Analysis라 그래서 교류 분석 상담 이론이에요. 오늘 할 것은 교류 분석 상담 이론입니다. 그 다음 이거는요, 이제 번이 이제 주장을 했어요. 번. 그래서 이것은요, 먼저, 이거는 성격 이론이에요. 성격 이론이자, 이게 자기를 변화시키는, 잠깐만요, 자신을 변화시키는 심리 치료적 기법이에요. 말이 더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번역 투로 하기 때문에 그냥 성격 이론이자 심리치료법이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다 번역서를 우리가 그대로 갖고 오다 보니까 번역이 더 어려워요. 번역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나라 말인데도 이 번역 투가 너무 어려워. 그냥 자기를 변화시키는, 그냥 어차피 심리치료법 자체가 자기를 변화시켜요. 심리치료잖아요. 심리치료법. 심리치료법, 성격 이론이자 심리치료법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거 너무 어려워요. 한국말이 더 어려워. 근데 저는 일단은 항상 이제 혹시 기본서에 충실해서 일단 써봤고요. 그 다음 이거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초기 얘가 과거의 경험을 중요시 하잖아요. 그래서 얘도 생활 각본이라 그래서 이렇게 라이프 스크립트가 초기에 과거에 결정된다라고 해요. 대신에 얘는 인간을 아주 긍정적으로 봐요. 자율적으로 내 행동을 선택하는 존재로 봐요. 그래서 그런 생활 각본도 다시 재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재결정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차이점이죠. 얘는 과거에 의해서 결정된다. 인간은 결정론적 존재라고 봤고, 이 번 같은 경우는 인간은 자기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인 존재이다라고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성격 이론이잖아요. 이게 인간의 성격이 이 세 가지 자아 상태를 통해서 형성된다고 해요. 세 가지 자아 상태를 통해 형성됨. 그래서 이 세 가지 자아 상태가 뭔지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자아 상태를 보면 교류 분석이 뭔지 되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이 세 가지 자아 상태가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PAC예요. 이게 P가 뭐냐면요. P는 부모 자아예요. 어버이 자아라고도 하고요. 부모 자아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A는 어덜트죠. 어른 자아, 성인 자아. 근데 난 성인 자아가 더 좋더라고요. 근데 이건 어차피 번역하기 나름이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아동 자아예요. 그래서 이 자아에 따라서 이제 이거를 이제 부모 자아 이렇게 P, A, C 이렇게 자아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불변의 부모 자아다. 이렇게 딱딱딱 지금 경계가 뚜렷하잖아요. 어느 원도 서로를 침범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것을 불변의 부모 자아다. 불변의 A 같은 경우는 성인 자아다. C 같은 경우는 불변의 아동 자아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이 이렇게 겹쳤어요. A가 이렇게 겹쳤어요. 그 다음에 C가 이렇게 됐어. 그럼 지금 이게 침범했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뭐냐면 성인 자아를 오염시키고 있는 부모 자아라 그래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성인 자아를 오염시키고 있는 부모 자아. 그래서 이거 좀 보면요. 잠깐만요. 이거 좀 치우고. 자, 부모 자아 같은 경우는요.
이게 부모자는요, 의무와 당위를 포함해요. 부모자는요, must, 당위 같은 것들을 포함하는 말.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실을 위주로 언급해요. 그러니까 팩트죠. 사실을 주로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온전성이 없대요. 그 다음에 이게 아동자 같은 경우는 충동적이고 감정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교통사고가 난 어떤 사람이 헬멧을 쓰고 가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다가 교통사고를 난 장면을 봤어요. 그럼 부모자 같은 경우는 어떡해. 왜 저렇게 했대? 왜 저렇게 헬멧을 안 썼대? 그래도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네? 이런 식으로 부모자아가 되겠죠. 이건 제가 말하는 예가 아니라 실제로 책에서 읽은 예예요. 그 다음에 사실을 다루자 얘는요. 지금 응급차 빨리 실려 갈 수 있도록 신고해야 되겠다. 이게 어른 자아예요. 성인 자아고. 그 다음에 아동자 같은 경우 무서워. 이렇게 약간 감정적이고 너무 끔찍해. 이렇게 반응하는 것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자 같은 경우는 지금 프로이드의 분석학에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부모자는 슈퍼에고로 되겠죠. 초자아. 우리 저번에 프로이드 배웠죠? 그거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 얘는 에고, 자아죠. 그 다음 얘는 이드에 해당하는 거예요. 원초아. 근데 이런 것까지 이제 몰라도 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부모자, 어른, 성인자, 아동자 같은 경우는 고2 모의고사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그걸 풀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이렇게 기출문제 모아놓은 거를 이렇게 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는 얘기니까 이제 반가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럼 어떻게 적용할 거냐? 그러면 이 PAC, 이 자아를 어떻게 적용할 거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적용할 때는요, 내담자가 자기 자아 상태를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내담자가 자신의 자아 상태를 인식. 왜냐하면 사람들과 교류할 때, 이게 지금 교류 분석이잖아요. 트랜잭셔널 어널리시스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자아 상태로 상대와 대화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친구랑 대화하는데 자꾸 부모자로 대화하면 기분 나쁘죠. 왜 자꾸 제가 나를 자꾸 가르쳐줘 들지? 지가 우리 엄마 아빠인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자아 상태를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인식 발생 시 자신의 자아 상태를 바꿀 수도 있겠죠. 지금 내가 너무 부모 자아로 얘기하고 있네? 이럴 때는 좀 이거 아동 자아로 얘기해야 되겠다. 해죠. 그러니까 이게 의식적으로 다른 자아 선택이 가능한 거예요. 의식적으로 다른 선택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은 우리 세 가지 자아 상태 PAC를 잠깐 이렇게 알아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또 나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인간의 성격은 이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적응의 원인을 살펴봐야죠. 얘가 원인을 뭘로 생각했느냐에 따라서 목표도 달라져요. 치료의 목표가 달라져요. 그래서 원인이 되게 중요해요. 부적응의 원인을 뭘로 봤냐면 이 PAC, 이 자아가 PAC 어느 한 자아 상태에 고착되어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 자아를 조절하면서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한 자아에 고착되어 있을 경우 부적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쓸게요. 자아가 PAC 한 가지에 고착될 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프로이드의 영향을 받아요. 프로이드는 과거를 되게 중시하잖아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얘는 과거에 생활각본에 문제가 있어서 이 생활각본이 뭐냐면요. 이게 라이프 스크립트예요. 저는 이제 여러 책을 보고 이제 이걸 하는데 이 교류 분석이 의외로 문제집에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문제풀이는 2권을 봤거든요. 거기도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론서에도 이 교류 분석이 되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건 비지지적 상담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지금 프로이드 영향도 받고 해서.
근데 갑자기 이게 왜 나왔는지, 맞아. 여러 책을 보다 보니까 이거 인생각본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나는 인생각본, 생활각본이 다른 건가 같은 건가 좀 헷갈렸는데 같은 말이에요. 과거 생활각본이 잘못돼서 현재도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과거 생활각본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현재도 문제가 있는 거야,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은 상담 목표는요, 이 부정의 원인을 바꿔주면 되겠죠. 그게 상담 목표가 돼요. 하나하나 바꿔볼게요. 상담 목표는 첫 번째 상담 목표는 뭐였어요? pH 이 자아 상태에서 조절하는 능력을 길러줘야 되겠죠. 자아가 한 가지에 고착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걸 쓰겠습니다. pH 자아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능력. 지금 이거 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조절하는 능력을 회복. 그 다음에 이 생활각본 이런 거 분석해야 되겠죠.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생활각본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상호교류 분석을 해. 이 상호교류 어떻게 일어나는지. 상호교류 분석을 통해 생활각본도 분석하고, 이게 긍정적 생활 자세를 갖게 하는 거예요. 긍정적 생활 자세를 확립하게 도와줘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요. 긍정적 생활 자세가 뭐냐 하면요. 이 긍정적 생활 자세는 이 생활각본을 분석하는 거예요. 구성하는 4가지 생활 자세가 나와요. 그걸 이제 지금 할게요. 이게 지금 긍정적 생활 자세 여기 나와요. 생활각본을 구성하는 이 4가지 생활 자세가 나오는데요. 먼저 이게 자기 긍정과 타인 긍정이에요. I'm okay, you are okay 해서 자기도 긍정, 타인도 긍정해요. 그럼 자기도 긍정, 타인도 긍정하니까 이게 이제 긍정적 생활 자세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병리적 생활 자세라 그래요. 왜냐하면 나머지 얘는요. 자기는 긍정해. 근데 타인은 부정해. 이것도 병리적 생활 자세. 2, 3, 4가 다 병리적 생활 자세예요. 1번만 긍정적 생활 자세예요. 얘는 자기를 부정해요. 그 다음에 타인은 긍정해요. 그 다음 나머지 뭐 하나 남았어요? 자기는 부정하고 타인도 부정해요. 그러니까 자기 긍정하고 타인 긍정하니까 이 사람은 개방적이죠. 개방적이고 타인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려는 생활 자세예요. 타인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삶의 자세. 생활 자세. 다 마지막에 생활 자세로 끝나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자기 긍정 타인. 이거 둘 다요. 자신과 타인을 비교해요. 타인과 비교해서 얘는 타인과 비교해서 2번 같은 경우는 자기 긍정하죠. 자신의 우월감을 강조해요. 자신의 우월감을 강조하는 생활 자세. 같은 말이니까 생활 자세 같으니까 땡땡 칠게요. 그 다음에 자기 긍정하고 타인 부정이요. 타인과 비교해서 이건 자신을 무력함으로 느끼는 거예요. 자기는 부정하니까 남만 좋아. 그래서 자신을 무력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생활 자세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생활 자세. 그 다음에 이거는 다 그냥 부정이에요. 자기도 부정, 타인도 부정, 모두 부정하니까 이것은 그냥 희망도 없고요. 희망도 없고, 그 다음에 인생이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활 자세예요. 희망도 없고,
흥미도 없고 인생이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생활 자세예요. 그러니까 1번만 긍정적 생활 자세고요. 여기다 써놓을게요. 1번만 긍정적 생활 자세.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병리적, 2, 3, 4까지는요. 병리적 생활 자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긍정적인 생활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게 상담의 목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좀 주요 개념이 되게 어려워요. 까다로워요. 그래서 주요 개념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게 단점, 장점, 단점을 할 거예요. 주요 개념 알아본 다음에는 장점, 단점을 할 건데 단점이 용어가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제가 좀 올릴게요. 자, 지금 보이죠? 잘 보이죠? 삐뚤어지면 안 되니까. 자, 주요 개념은요. 먼저 금지가 있어요. 이거는 부모자가 아동에게 보내는 메시지예요. 아동에게 보내는 메시지. 그래서 내게에서 떨어지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지지 마라. 그 다음에 게임인데요. 게임은 되게 우리 재밌고 즐겁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 부정적인 뜻이에요. 나쁜 감정을 유발하는 그런 교류. 나쁜 감정을 갖게 되는 교류를 말해요. 되게 부정적이죠. 갖게 되는 교류. 그래서 게임이 감소한다 그래요. 자신과 타인의 교류를 이해 시 자신과 타인의 교류를 이해하면 이해 시 게임이 감소해요. 그러니까 게임은 안 좋아요. 여기서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 다음에 개인 특유의 감정이란 용어가 있어요. 개인 특유의 감정. 이거는 게임 후에 경험하는 불쾌한 감정이에요. 게임 후에 경험하는 불쾌한 감정. 그러니까 게임이 별로 안 좋죠. 그 다음에는요. 이제 생활각본이에요. 생활각본 아까 중요해져. 생활각본이요. 왜냐하면 이 생활각본은요. 내가 아동, 어린 시기에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프로이드의 이론을 영향을 받은 거죠. 어린 시기에 딱 결정이 돼버려요. 근데 다른 점은 프로이드는 이제 끝까지 이제 성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 얘는 이제 재결정을 할 수 있다. 다시 바꿀 수 있다고 이제 해서 5번이 이제 재결정이 나와요. 근데 이걸 이제 재결정할 때는요. 초기 아동 상태에 돌아가서 다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개인 삶이 어때야 한다. 생활각본은요. 개인의 삶이 어떠해야 한다는 그런 기대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생활각본에요. 삶이 어떠해야 한다는 기대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재결정은요. 이제 잘못된 각본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잘못된 각본을 다시 만들기. 근데 어떻게 다시 만드냐. 아동 상태로 돌아가서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결정했던 아동 상태, 내담자가 아동 자아 상태. 그래서 아동 자아 상태는요, 뭐냐면 초기 결정했던 초기 아동 자아 상태를 말해요. 초기 결정했던 초기가 2번 나오더라고요. 초기 아동 자아 상태. 거기에 돌아가서 재결정하게 만드는 게 이제 용어예요. 그래서 이제 7번은 장점이고요. 이제 8번은 단점을 해야 되는데 조금 좁은데 한번 조금 써볼게요. 잘 보이죠? 먼저 장점은요.
지금 의사교류의 지금 질적인 측면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근데 지금 너무 좁아가지고 아무래도 뒤에 써야 될 것 같아요. 뒷면에다가 쓸게요. 왜냐면 장점을 3개 쓸 거거든요. 근데 또 단점을 써야 되니까 이게 너무 자리가 없어서 여기도 있어서 뒷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요. 그래서 장점 3가지. 잠깐 앞에가 번호가 7번. 장점 3가지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점은요. 의사소통의 질적인 개선 방안을 시사했다는 거예요. 의사소통의 질적인 개선 방안을 시사.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항상 뭐 친구랑 말할 때 나도 모르게 부모자로 말하고 있었네 하면서 내가 그런 질적인 측면을 좀 더 높일 수 있겠죠. 이러면 안 되겠다. 좀 성인자아로 말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의사소통의 질적인 측면을 좀 더 향상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게 그 의사교류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어요. 근데 뭐에 따른? 자아 상태에 따른 의사교류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죠. 그래서 얘가 어떤 자아 상태냐? 의사교류에 관심을 갖게 함. 그 다음에 이게 자기 혼자서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의식적으로 지금 바꿀 수 있잖아요. 내가 부모 상태로 말했네? 그럼 나는 이제 좀 어른 상태로 말하지. 내가 의식적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도 자기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좀 시사란 용어가 2번이나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현실적인 상담이 없어도 형식적 상담이 없어도 자기 치료를 스스로 치료하는 거죠. 자기 치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어요. 그 다음에 단점은요. 지금 용어가 어렵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원래 이거 또 뭐 스트로크도 있어요. 긍정적 스트로크. 뭐 인간에게 쾌감을 주는 그런 스트로크가 어루만짐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부정적 스트로크. 이건 상대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스트로크예요. 그 다음에 뭐 조건적 스트로크. 뭐 사람의 행위에 대한 주어지는 스트로크. 그다음 무조건적 스트로크. 뭐 이런 식으로 또 용어 굉장히 많아요. 앞에서 했던 용어 외에도요. 그래서 이게 용어가 어려워요. 용어가 어렵고 그 다음에 이론의 실제적 증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대. 진짜 이게 효과가 있는지 이론의 실제적 증명이 이루어지지 못했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교류 분석에 대해서 다 살펴보았습니다.